우리 정원에 있어서 이번에 그 미화원 아까 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화원 선정에 있어서 거기에 그 참여하셨던 분이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 네. 요즘은 이제 그 미화원 쪽으로 이번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다가 요즘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도 거의 참여가 몇 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미화원 이렇게 뽑을 때 어떤 그 가족봉사 같은 본인이 그 봉사 점수도 면접에 플러스가 되면 그래도 자기네는 그 10년, 20년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굉장히 애사심이 큰데 이런 데 참여를 했을 때 이게 조건으로 따져서 그냥 배제됐을 때 그 상심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봉사 점수가 이제 이거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확인됩니다. 이런 것도 그 지역 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으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참여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홍보도 좀 할 겸 다음번에는 좀 참여를 좀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봉사 점수를 올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그 임신 여성공무원 근무 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아니, 이분들한테는 휴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좋은 저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임신 12주하고 36주 이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맞벌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그 보육시설 추진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왜 아무 소리도 없어요? 네, 보육시설 추진해야 됩니다. 직장 보육시설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청사 내다가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 됐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청사내에 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데 지금 이 보육시설, 직장내 그 보육시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우리 평택시 어떤 그 출산율도 그렇고 또 우리 평택시는 2020년을 100만 인구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지금 기존의 시민들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어떤 보육 환경이라든가 요즘 거의 맞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양립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평택시에서부터 먼저 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을 크게 운영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분사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시급성을 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해주시지.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놓은 계획이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 그 직장 보육 시설을 할까도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은 언제쯤? 내년 예산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산을 본 예산에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내년 본 예산 꼭 저기가 개선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언제쯤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지금 8쪽에 보면 중간에 그 위기가정 통합 운영 사례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이게 위기가정 통합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다른 지역 잘 된 데를 갔다 와가지고 좀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례로 해갖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게 사례집 같은 것도 구하신 거를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만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 직원들 원래 조회 때 지금 한 6개 과제에서 40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잘된 사례, 우리가 직원들한테 알릴 사례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적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 위기 과정이 급하게 발생하는 데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순간적인 대처보다도 순간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데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복지 정책과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할 때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해결도 되고 도움될 수 있도록 네,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11쪽에 보면 그 우호 교류 도시별 이제 맞춤형 교류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그 청소년 교류는 별도로 되어 있나요? 여기 안 들어있고? 청소년 교류요? 네. 청소년 교류도 뭐 일본, 중국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1회씩 한 10명씩 해갖고 30명이 돼 있습니다. 일본, 중국? 저희 한국. 그럼 우리 지금 우리 형식 우호 그 교류 저기 도시는 어디예요? 대략 몇 개국에 있는 거죠? 몇 개국? 몇 개씩? 4개국에 21개 도시하고 미국, 터키, 중국, 일본 이렇게 4개국인데 중국이 많아요. 그 청소년들한테 어떤 그 글로벌 시대에 맞이해서 어떤 그 국제 간의 어떤 기회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높여줘야 되지 않나. 작년에 그 하문 마라톤 갔을 때 그 하문시 그 시장님하고도 우리 펑태 시장님이 말씀드려서 그 하문시에도 그 학생들을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하자.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 실무자하고 그 왔다 갔다 계속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애들하고 하문시 애들하고. 그 아직 시작 안 하고 내년 내년에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을 뭐 학대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왜냐면 우리 지금 평택시도 보면 이게 좀 상위권에 살거나 아니면 좀 여유있게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보낸다든지 자꾸 파도시로 떠나잖아요. 네. 하다못해 수도권, 동탄, 서울로 못 가면 동탄까지도 다 이렇게 미산을 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든지 어떤 기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열어주면 부디 그렇게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 전학을 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기회 확대에 많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 좀 올해보다 더 많은 하문시하고는 내년에 청소년 교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13쪽에 그 상김 행정에서 이게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이게 시민들의 어떤 그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왔다가 가면서 아쉬운 소리가 이거는 이제 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보고식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많은 의견들을 듣다 보면 어떤 시간에 그 어떤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그 동네 그 지역의 현안은 어느 정도 몇 사람한테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행동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시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아니라 보고식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하반기 할 때는 정말 그 시민과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제 의견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도 그전에는 오면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절제를 해서 별도로 이제 하게끔 되고 또 몇몇 분도 그 동에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한두 분, 많으면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불만의 소리가 많아서 정말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역할을 될 수 있는 그런 시민과 대화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시민과 대화
라는 어떤 그런 그 1년에 2번의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전달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이제 현장에 좀 나가보셨는데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근데 뭐 그런 답변을 써서 저기 어떻게 의원 생각해서 있는 일단은 이제 그게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대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이 개인의 저 고충이나 개인이 그 민원을 전부 얘기하는 게 거의 그 이제 많이들 있어요. 근데 남아서 얘기할 때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뭐 시장님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의 시간 가질 때도 보면 전부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다 동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전체가 똑같은 거 저기 그런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그렇게 저기 하면은 저희도 그러면 이제 주제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마다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읍면동별로 그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저 시장님께서 거기 읍면동 특색에 맞게끔 좀 각색을 해가지고 그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의사항, 쉽게 말해서 건의사항 같은 거를 좀 받는 시간이 얼마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호수읍 같은 데서는 뭐 한 저기 안중읍인가 안중읍 같은 데서는 건의사항을 1시간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남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시장님 제고 여쭤보고 자꾸 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시간은 뭐 이게 저 건의사항이 뭐 짧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뭐 하실 분만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저는 짧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게 또 서면으로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은 충분히 전달하는 시간이 한 10분의 1 정도 예. 그 참여한 시민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런 거는 이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 세계동이 왔다 그럼 세계동에는 지금 도서관 건립을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그러면 거기 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현안에 지금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렇게 의견을 내면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보고식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통일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맞아요. 18조 그 교육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세입의 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보통 세입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시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좀 틀린데 몇 뭐 프로 시세 3% 하는 데도 있고, 네.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예산 범위라든가 뭐 시세 3%가 좀 많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한 18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평택시는 이제 경제적이든 교통이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지에 저기는 다 환경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진짜 우리 평택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질 좋은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그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늦었는데 어떤 우리 평택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서 이걸 좀 용역비를 줘서라도 제대로 우리 평택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용역을 줘서 그 미래에 어떤 설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육 특구
그거를 떠나서라도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교육특구가 교육특구를 할 때 보면은 요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저 평택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교육 방향이 어떤 건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교육특구가 작년도에 우리 전국에서 5개 기초단체가 지정이 받았어요. 지정이 받았는데 그 지정 받은데도 아직까지 그 안행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그 5개 받은 그 시군조차도 어떻게 얼마를 지원을 해줄지 얼마를 보조해줄지 그런 사항도 아직 교육부에서는 좀 계획된 게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혹시나 있을 또 추가 교육특구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5군데 작년도에 지정받은 데가 있다 지금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7, 8명 교사들하고 좀 TF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어저께 만났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 할 교육 목표가 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선에서 하시던 그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어저께 TF팀 구성해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번 방학이 7월 19일부터 방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7월 19일쯤에서 한번 2차 미팅을 가지면서 이제 각 개개인의 그 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좀 과제를 줘가지고 그 보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면 바로 그냥 도를 통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를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국자특구 지정을 위한 그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게 어떤 교육국자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거 말고라도 어떤 우리 평택시의 어떤 백년대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교육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시 어떤 교육 발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지금 크게 서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꼭 교육국자특구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어떤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육발전 좀 더 50년 계획이라든지 장기가 중장기 계획, 네.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이런 거를 좀 용역을 한번 해보시죠. 그 말씀하셨나요? 네네. 이제 평택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들의 특히 학부형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전학을 보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계획이 돼서 어떤 시민가 될 때도 우리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LG전자가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없죠. 지금 교육 경비 예산이 이렇게 지금 270억 이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 조성 어떤 우리 평택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설계된 그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평택의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게 기본 계획이 되면 교육국자특구 지정 그게 요청이 된다라고 신청을 받는다라도 그때 바로 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밑받침이 되잖아요. 예, 저기 무슨 말씀이죠? 좀 내년도에 혹시 저기더라도 연구 용역을 예산을 썼을 때 좀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건 굉장히 예, 보충질의 생각이었습니다. 중장기 교육 혁신 용역을 3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대 말. 시에서? 네. 자치과에서 그걸 뭘로 물어주게요. 용역해고 뭐 3년 안에 또 수장을 해도 또 해. 그걸 갖다가 지금 지배하실 의원님한테 한보 드리고 집행부에서 그걸 하게 해주셔야지.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건데 그걸 수정하면 안 되죠. 참고하십시오. 그럼 5대 때 한 개 있으면 네,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찾아서 좀 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